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 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육하고 오늘 좀 많이 바쁘셨죠? 네, 오늘 교육하고 지금 바로 와서 그 고시가 또 5시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국토부에서 오늘 5시에 발표했더라고요, 네, 최종적으로. 그래서 그거 최종된 거 한번 보고 네. 오늘하고 네, 좀 정신없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오늘 올 때까지도 못 보다가 여기 도착해갖고 겨우 급한 대로 그냥 봤는데. 네, 네, 네. 뭐 일단은 저희들 뭐 카페나 블로그 보통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그거 얘기 나누기 전에 오늘 그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 네, 네. 광고에 관련돼서 뭐 표기사항이라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발표가 나왔어요. 오늘 5시에.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요. 뭐 급한 대로 한번 보고, 그다음 박 원장님께는 그걸 어떻게 하면 피해 갈 것인지, 네, 네. 여기까지 뭐 블로그 보통 다 하고 계실 텐데. 네, 회장님 말씀하시고 좀 빠진 게 있으면 부수적으로 제가 설명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아니, 앞에 국토부 자료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을 좀 약간 네. 드리고요. 정리만 해서 네. 잠깐 말씀드리고. 뭐 그다음에 오늘은 되게 짧게 끝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렇죠. 길게 하진 않을 것 같고. 질문은 좀 많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질문을 많이 받아야죠. 아마- 소리가 좀 작다고 그러시네요. 그럼 저는 조금 붙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국토부 오늘 5시에 나온 자료, 일단,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자료는 그 앞에 K마스터즈 카페 시스 파일 있죠? 시스 파일. 여기 보면 카페에 시스 파일하고 요 중간에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시스 파일. 시스 파일에서 따온 자료 받으시면, 박 원장님께서 만들어주신 자료, 그 다음에 기타 자료, 그 다음에 오늘 국토부 자료가 미리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료 받아서 세부 사항은 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오늘 제가 먼저 좀 네, 자료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설명을 먼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부터 좀 볼게요. 네. 네. 네, 자료 오늘 발표 나온 자료, 보도 자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박 원장님께 궁금했던 사항 질문도 받고요.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시에 국토부에서 최종적으로 발표 나왔습니다. 저번 주엔가 얘기가 그 전부터 얘기는 나왔던 건데요. 최종적으로 굉장히 빡빡하게 발표를 해주네요. 소리가 잠깐만요. 소리가 작다고 그러시는데 소리가 잘 들리시면 1번, 잘 안 들리시면 2번입니다. 네. 뱅글뱅글 아닌데. 뱅글뱅글 뭔가요? 로딩 중. 네, 로딩 중일 때 얘기하는 네. 거죠. 네, 잘 잘 들리시네요. 들리시네요. 네네, 네. 진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1일자 오늘 자료고요. 부동산 허위 광고 과장 매물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 과태료 시행된다는 공인중개사는 뭐 다 알고 계시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오늘 시행된다는 발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죠. 21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5시에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한 달간 개보 기간이 있으니까 바로 되는 건 아니고 한 달간, 네. 한 달간은 뭐 협회 하나든지 뭐 개인이라든지 이렇게 좀 조정해서 내릴 것들은 내리고 수정할 건 수정할 수 있도록 한 달 준다고 합니다. 기타 내용은 좀 빠져나갔고요. 오늘 나온 거는 이제 허위 가장 광고에 대해서 소비자 연맹 피해 예방을 위해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금일부터 시행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나온 법은 이제 공인중개사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 사항, 세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시에 대해서 세부적인 광고, 표시 세부 기준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일부터 시행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 시행된 내용은 이제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관한 고시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세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이고요. 중에서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중개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중개 보조원 되시는 분한테는 이제 광고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적인 거는 중개 사무소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명시해야 된다는 게 추가가 돼 있다는 거. 그 전에 봐서 좀 바뀐 모양이에요. 그래서 등록번호를 반드시 추가하도록 명시했다는 이런 내용 중요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저희들은 인터넷 광고를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표시 광고하는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별로 소재지, 그다음 면적, 가격, 중개 대상물의 이제 종류라든지 거래 형태 등을 명시를 해야 되고 건축물의 총 층수, 그전에는 뭐 3층, 2층 했던 거는 몇 층 중에 몇 층 이렇게, 그 다음에 사용 승일이라든지 방향, 방 또는 욕실의 개수, 그 다음에 입주 가능일, 입주 가능일에는 좀 약간 유격을 줬어요. 뭐. 그 다음 주차 대수 및 관리비 등에 대해서도 명시를 해야 되는 이런 사항들이 들어갔습니다. 특히 소재지의 경우, 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시겠죠? 토지는 뭐 토지대장 기준으로 하니까 토지대장으로 되어 있고요. 표시사항은 이제 읍명동까지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인데 단독주택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는 소재지를 표시하되 지붕까지는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붕까지는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단 의뢰인이 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읍명동까지, 토지하고 똑같죠? 읍명동까지만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건축물 중에서 단주택을 제외한 주택, 뭐 단독주택 제외하면 공동주택 뭐 이런 거 되겠죠. 하는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지번, 그 다음에 그 다음 층수를 포함해야 되고요. 그 다음 중개 의뢰인이 원치 않는 경우에만 층수 중에서 뭐 저층, 중층, 고층, 예전에 뭐 상중 하기도 했지만 저층, 주층, 고층 보통 많이 사용하죠. 최근에 동호수 나오면 많이 뺏기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에서는 그냥 저층, 중층, 고층 정도로만 하는데 뭐 그렇게까지 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 건물, 근린생활시설이죠. 상가 건물은 읍명동 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도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건축물의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표시하고요. 제곱미터 표시, 이건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제곱미터 평으로 안 쓰고 있다는 거는. 그 대신 아파트는 공급면적. 공급면적이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아니죠. 뭐 저희가 30평대 같은 경우는 뭐 110, 109, 뭐 113, 뭐 이런 거. 그 다음 오피스텔은 계약면적. 이건 뭐 주차장 포함해서 계약면적 많이 나오죠. 그 다음 단독주택은 대지면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대수가 적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관리비하고 보통 포함해서 했던 부분을 관리비하고 사용료, 그러니까 아마 사용료는 이제 물이라든지 전기, 특히 뭐 다세대보다는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전기 콘센트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가 있잖아요. 수도꼭지도 하나고 하니까. 그런 것들 보통 그냥 1인이 살면 뭐 3만 원, 5만 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했던 거, 포함시켜버렸던 것들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리해서 표시하도록 의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제 부당한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인데요. 부당한 중개 대상물의 표시 광고에 관한 규정은 보시면 이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매체의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매체를 불문하고 모든 표시 광고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유형은 세 가지로 현재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부존재 허위 광고, 존재하지 않은 거에 대한 광고, 그 다음에 거짓, 가장 광고, 그 다음에 기만적인 광고, 기만적인 건 뭐, 좀 그렇죠? 표시하는 뭐 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위반하는 경우는 500만 원의 과태료까지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존재 허위 광고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거나 중개대상물이 존재하긴 하지만 중개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보셔야 될 게 매도인이 중개 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인중개사가 임의로 광고하는 경우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으로부터 중개를 받지 못했는데 만약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매도인한테 중개 의뢰를 받지는 않았는데 아는 지인의 부동산의 분들이 물건을 받아서 광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광고를 또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광고 오면 그 공동 중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공동 중개를 하시는 분이 그 물건을 내놓은 매도인한테 동의를 따로 받아야 됩니다. 거기도 돼 있군요. 네, 그거를 따로 그러니까 무조건 또 받아야 되는 거죠. 네. 이분 제가 받았는데 딴 분한테도 또 광고 제가 또 하겠습니다까지 허락을 받으면 그렇죠. 10명이 만약에 공동 중개를 한다면 10명이 다 매도인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 표에
한 번에 다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거기에 표에 만들어주신 건 그렇게 되어 있군요. 거기 항목이 좀 이따가 또 그렇게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 현실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현실에서는 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좀- 여러 사람이 공동 중개하는 경우가 많기 근데 때문에. 사실은 매도인분한테도 해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쵸. 물건을 다양한 분들에서 광고해 네, 줌으로써. 그래서 그거 동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거나 뭐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제 별도로 어떤 법에다 넣는 상태라서, 중개사법에 넣는 상태라서 그게 절차가 안 맞으면 조금 악의적이진 않겠지만 또 네, 난 네. 그런 적 없어 그러면 참 문제되잖아요. 그러니까 전속 사실은. 중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속 중개를 하더라도 공동 중개를 하는 경우에 동의한다라는 걸 받아놔야 그렇게 돼요. 하다가 나 혼자서 하다가 못 뺐을 때 그렇죠. 이제 많은 그냥 지인 통해서 많이 굳이 하죠. 주인한테 매도인한테 얘기하지 않아도 뭐 그냥 넘겨서 바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 신경 써서 아마 좀 보셨으면 해서 네, 말씀드리고요. 그 중요한 항목이죠. 예. 그다음에 거짓 과장 광고 이건 뭐 당연하겠죠. 중개 대상물의 가격이라든지 면적, 평면도, 사진, 특히 사진 저희하고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사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과장하는 광고. 사진을 뭐 다른 거를 하는 경우는 없는데 공실인 경우를 가끔 하긴 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했거든요. 아무래도 살고 있으니까 안 보여줘요. 사진 이렇게 못하게 하고. 근데 이제 저거가 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공장이나 토지를 하시는 분 중에서 전속 계약을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공장은 사실 딱 그 공장만 봐버리면 아 저거 어디 물건이 나왔는데 하고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원래 아파트도 그렇습니다. 잘. 그래서 블로그에 보통 공장 올릴 때 다른 공장 사진을 올리거나 맞아요.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충 안에 이게 일부분만 살짝 한다든지. 모르게끔 잘 올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오픈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마케팅을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뭐 가격, 면적, 평면도까지는 뭐 그렇다 치는데 사진까지 이렇게 네, 사진이 저게 좀 이게 조금 저희한테 굉장히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네. 표시한 걸. 그러니까 다른 거 올리면 뭐 거짓인 건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사진을 안 올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이 안 올리면 광고성이 떨어지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물건 뺏기는 것보다 뒤통수 맞는 것보다는 이거 공장이나 전속 이런 아닌 것들 거는- 다른 사람한테 뺏길 만한 여지가 있는 것들은 차라리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사진은 넣지 않다고 해서 뭐 광고법 위반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요. 네. 여기 벌써 나오네요. 건물 같은 건 사진을 다른 것을 하는데 골치 아프군요. 네, 골치 사진은 아프면 안에만 올리면 돼요. 내부만 올리면 된다는 얘기죠, 박경 선생님. 평면도를 올리는 것도 그게 뭐 의무사항은 아니죠. 근데 평면도는 사실은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큰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분양할 때부터 나왔던 평면도라든지 네. 기존에 물론 이제 웹사이트에 있는 네이버나든 이런 데 있던 거 갖다 쓰지 않고 뭐 네. 사진 찍어서 쓰면 되니까. 평면도 올리는 거는 개정상에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올려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평면도를 올리는데 다른 평면도를 올리거나 이랬을 때 같은 문제가 평형은 되는 괜찮겠죠. 거죠. 같은 평형은. 예, 그러니까 같은 평면도는 평형. 뭐 32 A타입이면 A타입을 올리면 되는데 B타입을 올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거는 그렇죠. 모양이 약간이라도 틀리고 네, 전혀 이게 다르게 돼 있을 예, 테니까.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있다면 올리면 안 되죠. 근데 평면도 올리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고객한테 그나마도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기만적인 광고. 그러니까 뭐 중개 대상물의 입지 조건이라든지 생활 여건, 가격 및 거래 조건 등 중개 대상물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하지 않거나 뭐 빠뜨리거나 은폐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조그맣게 표시해갖고 소비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이런 거.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정부에서 규제하는 정책이니까 부동산이 아니어도 네. 성형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하잖아요. 현실과 다른 거 이렇게 뭐 모델을 쓴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직접적인 우리 박 원장님한테 돈 받아는 문제 나오네 세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모니터링 세부 기준인데요. 인터넷을 이용한 우리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세부적인 거로 관리하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감시센터를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하네요. 계속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 대상물에 관한 광고가 해당 공인중개사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계획으로서 매 분기별로 진행하는 기본 모니터링하고 그다음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수시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 모니터링은 뭐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에서 진행하게 되며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이 있나 봐요.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봐서 요거에 대한 상대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있고요. 그다음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 센터 누리집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개보 기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긴 하지만 한 달간 개보 기간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뭐 명시 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광고라든지 부당한 중개 대우상분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련 화폐가 자진 철거 뭐 수정하도록 요청해서 뭐 중개사님들이 자진해서 다 하셔야 되겠죠. 뭐 걸리면 좋을 일 없을 테니까. 그다음 요번 나온 것 중에서는 좀 별개로 나오는 게 이제 최근에 코로나 관련돼 가지고 대면이 안 되니까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뭐 요거는 네, 뭐 중요한 게 아니라서 오늘 내용이랑 뭐 별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서 넘어가시면 네, 될 것 같고요. 이런 걸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뭐 이렇게 네. 돼 있고요. 세부적인 걸 잠깐만 보여드리면 뭐 간단하게 좀 정리한 게 있어요. 소재지는 현재 이렇게 현행돼 있는데 여기다가 보면 소재지를 표시할 때 층수를 포함하여야 함 돼 있고요. 중개 의뢰인이 원치 않을 경우에는 층수를 저, 중, 고로 대체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하고. 그다음 가격도 2억 2천에서 2억 5천 이렇게 두리뭉실을 하지 말고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네, 정확하게 그냥 딱 표시를 떨어지게 해야 해라. 되고. 네. 그다음 주차 대수도 그냥 가능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넣어라. 이만큼 서류를 많이 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제 그리고 주차 될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 봐야 되거든요. 네, 요 부분이 지금 보이는 요 부분이 이제 고시 안 하고 지금 고시된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이에요. 옛날에는 그래요? 총 주차 대수와 세대당 주차 대수를 둘 다 표시하게 했는데 지금은 또는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총 주차 대수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세대당 주차 대수 하나만 표시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네. 그게 이제 조금 바뀐 거죠. 1200세대 중에서 뭐 1.3으로 표시한 데도 있고, 뭐 1500세대, 뭐 1500대 이렇게 표시된 경우도 있긴 있거든요. 그거 두 개 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긴 해. 네. 어쨌거나 계산해보면 나올 테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관리비는 보통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 포함되어 있잖아요. 포함해서 보통 그냥 분리해서 올리라는 분리해서 뜻이고. 올리라는 네. 세금 때문에 그런가?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 입주 가능일도 날짜를 협의 뭐 이런 식으로 넣지 말고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하든지 즉시 입주는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즉시 즉시 입주를 입주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 층수 총 층수도 이제 뭐 3층 이게 아니라 몇 층 중 23층 중에서 3층 뭐 이렇게. 네이버 광고할 땐 사실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표시할 땐 저희가 그냥 층수 많이 표시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국토부에서 나온 자료 제가 짤막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K마스터 카페 CC 파일에서 여기 CC 파일에서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국토부 자료 그다음 좀 지금부터 이제 박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실 그런 자료들 그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뭐 지금 말고 좀 더 잠깐 쉬는 시간에 다운 받아서 이렇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 자료 그냥 급한 대로 정리해서 이렇게 해드렸고요. 원장님께서 좀 준비하시는 다 끝나신 거예요? 예, 너무 빨리 끝냈나요? 너무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빨리빨리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박 원장님 보고 네네. 싶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 그렇게 많이 있고 뭐 강의할 게 많은 건 아니라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보여줘요? 네, 고착게 하시면. 저 줄이시면 됩니다. 어떤 거? 잘 안 써봐서. 네, 제가 잠깐. 여기 풀화면을 못 띄워주나요? 잠깐만요. 바꾸면 됩니다. 아니, 잠깐만요. 내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띄면 되네요. 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광고를 할 때 유튜브에서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영상은 또 우리가 지금 많이 찍고 있는데 동영상을 찍을 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표시하면서 광고를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회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떤 것에? 쉽게 보면 광고하기 전 뭐 공인중개 부동산도 뭐 부동산에다가 뭐 다 넣어야 될 입장이라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간단하게 특정 아파트에서 어떤 호수를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아파트의 시세는 요 정도로 형성돼 있고, 보통 그렇죠. 32평은 어느 정도 가격이 구성돼 있고, 뭐 24평은 이 정도로 구성돼 있고, 현재 시세는 이렇고, 주변의 입지는 이렇게 변경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상권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개발은 어디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앞으로 가격 상승 잠재력이 되게 풍부한 것이다. 네. 이게 특정 층이나 호수를 지정하지 않고 이거를 영상을 이제 제작을 해서 올렸을 때, 근데 거기다가 워터마크로 사무실 번호를 넣었을 때, 이게 광고법에 위배되느냐? 지금 제가 본 바로는 위배되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다 나오지 않았다면. 어떤 게? 지금 표시사항이 있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 이름, 그 다음에 아까 등록번호, 그 다음에 뭐 대표만 할 수 있게 돼. 그러니까 대표명 들어가야 될 거고, 전화번호도 사업자 번호가 들어가야 되고. 회장님 생각하고 저랑 틀린 부분인데. 그런가요? 예,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 영상을 올리는 취지와 공익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네, 어려워요. 이게 아까 내용 중에 고시 그 안 나온 내용 중에 두 개 중에서 세부적으로 다도 나와가지고 두 개 중에서 하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세 광고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요소가 있어도 공익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라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라고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지금 요 빨간색에 있는 내용은 정보예요, 정보. 시세 정보 제공하고. 저희가 예를 들면 이 물건을 팔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요. 그건 그렇죠. 이 물건을 팔겠다고 그렇죠. 얘기한 적이 없고 아파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간접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그걸 보고 이 아파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전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략적인 부분에서 홍보 효과를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정보죠, 정보. 시세를 알려주는 거니까. 정보인데 이게 공익을 저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고시에 나온 내용에서도 그 부분이 좀 명시가 어느 정도 돼 있고,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하는 내용들도 들어보면, 이제 이 취지 자체가,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해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 무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하는 뉘앙스를 들어보면 이거는 광고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예, 계도기간 있잖아요. 계도기간. 네. 그래서 계도기간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정보성 어떤 영상들은 제작을 하면 일단 광고법에 위배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명시를 해가면서 해야 되지 않으니까 부담 없이 제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제가 해요. 근데 그거는 이거 박 원장님이 그 전부터 추구했던 방향 아니에요? 저희 회원분들한테 했던 거. 그렇죠. 광고하지 마라. 광고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실은 광고하지 마세요. 이게 하되 간접적으로 4분의 1 정도만 하세요. 고객을 유혹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혹하는 광고를 하는 거죠. 좋다라는 내용, 그리고 얘가 앞으로 전망이 있다는 내용을 얘기하면 이제 유튜브를 계속 보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파트에 괜찮은 물건이 있어요라는 당연히 전화가 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간접적인 홍보가 되는 거니까 물건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부담 없이 갈 때는 이런 식의 홍보를 하는 것이 간접적으로 법에 저촉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일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건 걸린다 안 걸린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예 기간이 필요한 거고, 이제 그때 그 기간 중에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유권에서 의뢰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제가 잠깐 20분 설명드렸던 내용에는 이 내용은 없거든요, 사실. 그건 별개로 저는 보여요. 왜 그러냐면, 아까 거기는 특정 지어진 물건이었거든요. 물건이라면 이제 번지수, 집원, 주소, 면적, 기타 등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전혀 언급을 안 하잖아요. 이건 정보에 대한 얘기,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만약 문제가 되면 지금 많은 유튜버들이 부동산 광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다 문제되는 거죠. 그렇죠. 다 부동산이잖아요. 그것도 다. 그래서 거기다 자기 이름 분명히 될 것이고. 근데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하게 이것까지 하면 엄청나게 과한 거죠. 이건 굉장히 과하고 이건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뭐 광고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취지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는 걱정하지 않아도 네, 된다고. 이거는 네. 그 기본적인 정보성에 있는 거는 그냥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다. 뭐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럴 것이다. 광고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분들도. 네. 지금도 하는 건 아파트, 그러니까 이쪽으로 적극적으로 가야 됩니다. 저희도. 어떤 대상의 특별한 물건을 딱 찍어서만 말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광고 시 물건 의뢰자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가? 그래야 될 것 같고요. 네,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최초 중개사가 동의를 받고 공동 중개사무소가 매물건을 하는 것은 가능한지, 이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많죠. 맞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인터넷에 올리면 그 물건 정보를 가지고 다시 내가 홍보를 해서 공동중개하거든요. 공동중개를 하는 경우가 이제 허락을 받지 않고 막 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아까 내용 봐서는 안 될 것 그래서 같아요. 광고 의뢰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이제 제가 그 첨부 파일에 올려드린 파일에 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그걸 보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야 할게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터넷 광고는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최초 중개사가 동의를 받아도 공동중개하려면 공동중개하는 사무소의 공인중개사가 그 물건을 의뢰했던 사람에게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를 그 하시면 보면 될 것 같아요. 개별 아파트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 네, 내용인 그 것 같아요. 내용이죠. 괜찮다. 네, 괜찮을 것 괜찮다는 같다. 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네, 그럴 네, 것 같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에게 물건 광고 동의를 의뢰인에게 물건 광고 동의를 받는 경우 홍보 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보면 항목별로 뭐 저층 고 이거 선택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많아서. 그거를 매번 블로그에 글을 쓰거나 영상을 올릴 때 일일이 그거를 말을 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하나씩 풀어서 쓰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진주부동산 키님이 얘기한 게 동의를 서면으로 받아야 하나요? 원칙은 서면으로 받는 게 맞죠. 네, 원래는. 원칙은 서면으로 받는 게 맞는데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녹취를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아까 김창환 회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랑 이거를 인터넷상에서 어떤 어플이나 아니면은 다른 외부로 클릭을 해가지고 승인을 하는 형태로 하는 건 어떠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그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느냐 문자로 받으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견도 좀 들어보고 가능하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틀을 만들어서 우리 K마스 회원님들이 동의를 받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양식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그 우리 회원분들이 남들과 같이 그냥 문자로 받고 그 많은 내용을 문자로 받고 아니면 서면으로 동의받으면 되지만 어떻게 그래서 서면을 받습니까? 다 그래서 전화로 문이 오고 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네. 불가능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에서 그 틀을 만들고 거기에서 체크를 해서 동의합니다 눌러주면 그게 이제 각자의 본인의 계정으로 그 자료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근거 자료들이 엑셀 파일로 정리가 되니까 그걸 보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유권 해석을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뢰를 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나와야 그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서면으로 받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이다. 근데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대로 이제 문자로 주소, 면적, 뭐 기타 등데 잠금 이렇게 다 해가지고 여기에 동의까지 이렇게 합니다까지 해서 문자 보낸 다음에 이게 맞으면은 다시 동의합니다 문자로 근데 보내줘서 이제 해갖고 받았거든요. 다 표시하느냐, 주소를 다 표시하느냐, 아니면은 돈까지만 표시하느냐라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문자를 보내면은 다 여기 내가 원하는 그렇죠. 대로 다 정해놓고 동의합니까? 받습니까? 여기에 동의합니까라고 그렇죠. 물어보는 거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소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서 예. 그다음 아파트 공동 중개의 경우 집주인이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최초에 물건을 내놓는 공인중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전화번호 알 거 아니에요. 공동중개니까 이제 상대편을 잘 알겠죠. 근데 예, 상대방이 알겠죠. 근데 어차피 상대방이 그분이 광고할 알고 테니까. 있는데 그분한테 이제 동의를 받아서 지금 공동중개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집주인의 전화번호를 모르면 계약을 못 하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네, 좀 또 문자가 올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올릴 때가 문제예요. 제가 블로그 강의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패턴을 주면 안 된다고. 맞아요. 그래서 특정 규칙을 주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피해서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이따가 제가 만든 양식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연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거대로 하시면 패턴을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근데 뭐 어르신들한테는 무리예요. 왜 이런 제도가 있어요? 이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이미 시행됐어요. 아니 아까 제가 전문교육에 갔는데 답답합니다. 이제, 저한테 막 따져요. 왜 이렇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저한테 따져요? 제가 이거 시행했나? 아니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시행된 거를 그 전에 못 막은 거는 뭐 협회에서 일정 부분 못한 것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은 그거는 이미 시행된 걸 어떻게 해요? 시행되면 이건 지금 상황에서 방법이 없어요. 최대한 우리는 시행되는 것을 간편화시키고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거기에 그렇죠. 맞게끔 마케팅 하는 방법 외에는 빠르게 그냥 이거를 적응을 하셔야죠. 자꾸 정부 욕하지 말고 정부 욕한다고 달라진 거 없으니까 정부 욕 너무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지금 현재 상태에서 최상의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네. 많은 분들이 이거 부동산 못 해먹겠다는 소리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참 만만한 게 부동산인지 어째. 네. 참, 그래서 저희 생각입니다. 네. 물건별 표시 방법은 좀 이따가 제가 마지막 네, 부분에 그렇죠. 다시 어떻게 패턴을 피하면서 운영할 것이냐 이 부분은 설명을 또 드릴게요. 계약 완료된 시점부터 언제까지 물건 정보를 내려야 하는지. 아직 그 얘기는 아까 없었어요. 네. 이제 이건 이제 세부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도 기간을 줬잖아요. 네, 한 달 줬죠. 한 달 정도. 근데 이게 끝났다 하더라도 완료되면 그때 끝난 건 또 어느 정도 기간을 줘야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요. 어떻게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계약이 이제 요 계도 기간 끝난다 하더라도 한 달간의 계도 기간 끝나도 그거를 딱 하고 나서 물건이 이제 그 이후에 계도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이 완료됐다. 그럼 언제까지 물건 정보 내려야 되느냐? 거기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네. 상당한 시간을 주고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얼마냐? 얼마인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얘기는 한 달 정도를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이 계약이 되고 나면 한 달 이내에는 내려야 된다는 거죠. 거래 완료라는 거를 표시하던가 아니면 글을 내리던가 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것도 아마 우리 회원분들 많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물건을 나한테만 줬으면 괜찮은데 10군데 어떤 데 20개 가까이 떠 있거든요. 물건을 20군데에다 준 거예요. 같은 물건이 20군데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건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을 한 달 동안 해 보면서 그 기간을 더 늘려줘 줄지 아니면 기간을 더 줄일지 그거는 이제 유예 기간 동안에 결정을 하겠죠. 어떻게 할 건지 정확한 거는. 그래서 중개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갖고 있던 물건도 거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따지면 한 달 내로 전부 리바운드 다 돌려봐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확인해보고 있는지. 왜냐면 올려놨는데 이게 그 사이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확인을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그렇죠. 서명으로 받을 경우 동가 측만 올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경우는 빌라나 이런 거는 동가 측만 올려도 되지만 빌라명은 써야 돼요. 그렇겠죠. 네, 빌라명은 표시를 해야 돼요. 빌라명은. 단독주택은 이제 뭐 상관없겠지만. 자, 그 다음 게 중개보전 광고 가능한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안 된다고 아까 표현. 중개보전은 어떤 경우에도 광고가 할 수가 없다. 근데 그거는 되더라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괜찮은 걸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소속 공인중개사. 그건 빠졌더라고요. 그건 그거를 이제 뺐죠. 넣어줬어요. 그거는 다행히. 이제 그것도 원래는 소공도 안 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협회에서 컴플레인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공인중개사분들이 국토해양부에 전화를 무지하게 했나 봐요. 그렇죠. 아니, 자격증 따놓고 업무 보는데, 무슨 이거 뭐 갑자기 공부 안 한 이런 뭐 일반 사람 대접하니까 이거 문제가 좀 있죠. 공부를 얼마나 힘들게 자격증 따고 공부하신 분들인데. 네네. 빌라명을 쓰라고는 못 봤는데요. 예, 빌라명을 딱 쓰라고 하는 경우가 거기 내용 중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국토해양부에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예요. 빌라명을 써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것도 유예 기간을 보면 알겠죠? 유예 기간 중에 결정이 될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포괄적인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안에 세부적으로 더 나오는 내용들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 그다음 거의 그러니까 확정돼 가는 내용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고시에 나온 내용이랑 뭐 다 살펴봐도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죠. 많고, 예, 맞습니다. 또 제가 오늘 얘기하는 내용 외에도 다양한 부분들이 또 나올 많이 겁니다, 나올 그래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유예 기간 동안 정리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제 저희가 그 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확실하게 이제 알고 가야겠죠. 그다음 이명애 님이 보조원이 광고하는 건 못 봤어요 그러는데 중개 보조원은 보조원은 광고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중개 표시 못 하게 돼 있죠. 중개 보조원이 광고를 하는 거는 자기는 못 봤다. 이제 그 뜻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근데 보통 옆에서 대신 하잖아요. 네이버 광고. 대표님이 이거 광고 좀 해. 그리고 나가잖아요. 소공도 대표 전화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소공도 대표 전화만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볼게요. 그 다음은 소속 공인이 광고 가능하다 그랬죠? 네. 근데 7가지 항목을 기재해야 돼요. 7가지. 그럼 그 7가지가 뭐냐면 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네, 명칭. 아까도 대표자 명칭. 이름, 대표자 전화번호, 그 다음에 등록번호, 등록번호가 첨부됐다고 아까. 예, 그 다음에 사무소 주소, 그리고 첨부해서 소속 공인중개사 성명,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연락처. 요렇게 7가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7가지가. 이걸 넣어서 광고를 하는데 이제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어요. 좀 이따 또 설명드리고. 자, 계약 완료가 된 물건은 있는데 제목에 계약 완료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하나요? 참 이거. 제목이 아닌 본문 내용에 그림 파일로 크게 본문 첫 줄에 거래 완료라고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글 자체를 삭제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근데 3번은 문제죠. 언제 요 세 가지가 뭐 말이 안 되니까. 요 세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대표번호하고 소공 개인번호 병행 기재해야 한다고 광고업체에서 얘기하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사무소 대표 전화번호 거기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에 명시된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대표 전화번호, 그 다음에 소공은 자기 휴대폰 번호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 병행 기재해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말이죠. 병행 기재 맞. 제가 얘기하는 거나 민키와 짱이님이 얘기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댓글에 표시하는 걸요?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뭐를요? 글에다가 근로 뭐 상기 물건은 거래 완료됐음. 그거 안 돼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안 되고 소비자가 봤을 때 이건 정말 거래가 완료됐구라는 것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최소한 클릭하기 전에 완료됐다는 거를 볼 수 있는 정도?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아니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클릭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여기 답인데. 있어요. 계약 완료된 물건의 경우 계약 완료가 되었다는 문구 또는 그림으로 표시하면 된다. 그러니까 방문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근데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라는 게 어떤 거냐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냥 딱 들어가서 이건 거래 완료된 거네라고 인식할 수 있을 정도. 봤을 때네요. 보기 네. 전에 클릭하고 들어오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제목에 꼭 안 넣어도 된다는 제목에 얘기겠네요. 거래 완료가 꼭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 클릭하고 들어갔을 때 본문 첫 줄이든 딱 크게 거래 완료라는 걸 인식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저희 같은 경우는 첫 줄에는 보통 첫 줄 위에 보통 사진 많이 되니까 그럼 그 밑에다 사진 하나 더 넣어야 된다는 얘기네 사실은. 근데 이제 제목에다가 거래 완료 계속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저희가 하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시행일 이전에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급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8월 20일 전에 했던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딱 오늘부터 시행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적용 갈림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네요. 오늘부터 당장. 그러니까 이제 블로그를 수정할 때 제목을 자준 수정을 하는 게 더 안 좋으냐? 안 좋죠.
본문 내용에 어떤 일부분을 넣는 게 안 좋으냐라고 물어본다면 제목을 수정하는 게 더 안 좋아요. 제목을 수정하는 게. 수집하는 그 제일 첫 번째 근거가 이제 그거니까. 네, 그래서 제목을 수정하는 게 가장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좀 이따가 후반부에 또 예시를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그거를 할 건지. 그렇게 하는 게 좀 예, 괜찮겠다. 그림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저도 그림이 괜찮을 것 예, 같아요. 그림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림도 계속 같은 그림에 안 글씨가 되죠. 거래 완료라는 게 들어가면 이것도 그래서 똑같잖아요. 그것도 이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기존 사진에 거래 완료라고 하면 되나요? 되겠죠. 지금 얘기하는데. 예. 그리고 이제 물건을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게시판을, 블로그의 게시판을 거래 완료 게시판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거래 완료된 물건들을 그쪽에 옮겨 놓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좀 약할 것 같아요. 그것만 가지고 별도로 들어가면 게시판 없이 그냥 바로 물건 들어가. 바로 물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거래 완료 됐는지 아닌지를 모르죠, 쉽게 확인을 실제.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중에 거래 완료란 문구를 삽입하는 또 것과는 가능하면 앞에 별개로, 띄워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별개로 앞에 띄워야죠. 뒤로 가면 다 읽고 뒤로 가면 나서 안 돼요. 열받지. 예, 뒤로 가면 안 되고 앞에 띄워야 되고 앞에 띄우고 그것도 해야 되지만 거래 완료 게시판을 만들어서 물건들을 옮겨서 여러분들이 관리하는 차원에서도 그렇지, 관리하는 이게 차원에서는. 이게 거래 완료된 건지 안 된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면에서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래 완료 게시판을 만들어서 옮기는 게 좋은 방법이고 앞으로 이제 하면서 하나씩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완해 나가야 되겠네요. 근데 원래는 같은 물건에 뭐 전세는 전세 이렇게 글들이 많으면 사실은 보는 고객 입장에서는 거래를 많이 하고 좀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있는데 네, 그런 다 빼내고 나면 사실 그냥 물건이 몇 개 사실 그럴 수는 있겠어요. 매매에도 몇 개 없고 다 딴 데 다 옮겨놔 버리니까 거래됐던 거. 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잔금 받을 때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떤 부분을 질문하시는 거죠? 9월 입주 예정인 아파트 잔금 받을 때까지 한 달이 넘게 걸리는데 이 뭘 질문하시는 건지 광고를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내용이실까요? 이 무슨 말이죠? 그냥 지금 뭐 피해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질문이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거래 완료 게시판 만들면 제목이 떠요. 아니 이제 게시판을 거래 완료 게시판 만들어서 옮기면 이제 인지가 되죠. 그 앞에서 들어갈 때 있기는 있는데 너무 작아요. 작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유튜브도 공인중개사만 해야 하나요? 그거는 아니죠. 아니고요. 아니 그러면 공인중개사 아니면 정보도 못 올리나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제가 했던 그런 홍보는 그런 이제 물건 시세를 분석해 주거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거죠. 근데 물건 홍보만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법 같은 건 괜찮은 겁니다. 세법. 요새 뭐 투자 뭐 이런 거 세법 같은 거 많이 해주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네. 뭐 다른 거 다 괜찮은데 이제 저희들 많이 하는 이제 아파트, 단독주택이라든지 뭐 토지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블로그에 글 쓰듯이 비행기, 감정 생각이 안 났어. 드론 띄워서 이렇게 광고도 하고 하면서 하잖아요. 이건 전부 해당이 되겠죠. 거기에는 번지수, 면적, 기타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 네. 정확하게 물건 정보니까. 그건 네, 물건에 대한 그래서 광고니까. 유튜브를 할 때 비공개로 해야 하나요? 거래 완료되면은 비공개로 해야 하나요? 아니죠.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드리려고 그랬는데 미리 설명드릴게요. 유튜브는 썸네일이 있잖아요. 썸네일. 맞아요. 영상을 손을 안 대요. 영상은 손을 안 대고 기존에 있던 영상을 하나 캡처를 해서 그 위에다가 거래 완료라는 어떤 이미지 글자를 넣어서 얘를 첫 이미지에 썸네일로 띄워주면 되잖아요. 예. 거래 완료라고 하시죠. 지금 현재 하시면. 그렇게 해주면 충분히 되는 거고 그럼 영상을 뭐 편집을 해요? 거래 완료될 때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썸네일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고 그게 부족하다고 하면 유튜브는 뭐 어떤 패턴에 상관이 없으니까 제목에다가 거래 완료란 글자 하나 넣어주고 썸네일로 하나 만들어주면 그건 충분할 것 같고 비공개하면 안 되죠. 비공개는 아니고 그냥 썸네일 보통 이거 하시는 분들 보면 썸네일 처음에 했던 걸 놔뒀다가 거래되면 그 썸네일에다 다시 네. 그 위에만 텍스트만 넣어가지고 네. 또 띄워 수정 들어가서 썸네일은 바로 이미지 바꿀 수 하나만 있으니까. 바꿔주면 되는 거라서 이건 더 편하죠. 네, 맞아요. 크게 블로그에 문제는 비해서 없을 것 크게 같아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블로그가 문제인다. 명정. 지수에 관계에 있는 블로그가 문제인다. 예, 블로그가 이제 가장 문제고요. 물론 카페도 그렇겠지만 카페보다 블로그는 또 굉장히 예민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협회 한방이 문제죠.
네, 우리 갖는 한방. 네, 우리가 이제 한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이 나오면 공동중개를 많이 하니까 여러 명이 그렇죠. 동시에 다발적으로 물건이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에 한 사람이 계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다른 사람들도 알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협회 한방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한방의 프로그램에서 계약이 됐을 때는 반드시 계약 완료 버튼을 눌러줘야 되고 된다는 얘기죠. 누르는 순간 그 물건은 모든 사람이 올린 물건이 다 내려가고 내려간과 동시에 이제 그 물건을 올렸던 사람한테 어떤 톡이 가거나 아니면 팝업이 뜨거나 해서 이 물건이 계약 완료됐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 그것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것 같고요. 넷지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퍼뜩 떠오른 생각인데 아까 얘기했던 그 동의 확인서 있잖아요. 그 물건 내놓는 의뢰인의 예. 확인서를 받는 시스템을 협회가 구축하면 될 것 같은데요? 아, 협회 거기 프로그램에서. 서버, 거기 프로그램상 거기 있는 걸 쓸 수 있도록. 프로그램 상에서 왜냐하면 협회 서버는 각자 공인중개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공간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관할 수 있고 얘를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것만 협회하고 얘기해야 되는 문제라서 협회하고 일단은. 얘기해야 되는 그렇죠. 문제인데 언제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협회 입장은 이래요. 근데 아까 그 보면은 한 달 동안 유보해 주면서 아까 그 글 중에도 있었거든요. 광고 매체도 그거에 대응하도록 한 달 동안에 그걸 대응할 수 있도록 전부 수정을 하라는 식으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지금 수정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 아마 그래서 그걸 협회가 한 달 되는 안에 다 마무리 되겠죠. 지어라 이제 그 뜻인데. 네, 그게 거기 표시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네이버는 이미 어느 정도 틀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세부 규정만 만드는 거고 협회는 아무것도 지금 안 만드는 거 아무것도 지금 볼 수 없어요, 지금. 알아서 지금 잘 하시겠죠. 백지 상태고. 믿으세요. 얘기는 뭐냐? 제가 협회에 물어봤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 아직까지 현재 만들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에 얘기 들어봐서 의견 수렴해서 구축하겠다. 여기까지. 네. 네. 믿으세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협회에서 뭐 어떻게든 대책을 세우겠죠. 자식이 부모 싫다고 떠나봐야 그렇다고 뭐 자식이 아닌가요? 어차피 뭐 그런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로그에 글 내용에 개설 등록자의 상호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소공의 성명, 연락처를 한 번만 노출시키면 되냐? 아니면 사진마다 이거를 다 넣어줘야 되느냐? 7가지 글마다 사항을.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글마다? 그러니까 한 글에다 자, 한 번만 보세요.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글 하나에 하나만 넣으면 되냐? 글마다 네. 글 10개를 쓰면 글 10개를 다 넣어줘야 되느냐? 그렇겠지. 아니면 타이틀에다가 이거를 하나 박아놓고 그걸로 놔두면 되느냐? 참. 이제 그게 이제 또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게만 되면 좋긴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타이틀에다 박아놓고 걸어놓고 하면 좋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현존하는 물건입니다. 사이트 만들었고 거기다가 다 집어넣으면 예. 좋긴 한데.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명확한 답변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를 유권 해석을 또 얘를 물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요거를.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이게 저도 생각할 때 약간의 고민이 되는 게 PC상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타이틀이 바로 한눈에 딱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인식이 되는데 모바일에서 사이트로, 들어왔을 때가 문제거든요. 근데 그 글 중에서도 일부분은 검색에서 들어갈 때 보면 홈페이지 통하지 않고 그걸로 바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쵸. 그럼 타이틀이라든지 이거 전혀 안 봐요. 그냥 글만 바로 보는.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그런 그렇거든요. 부분이 있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뭐 이렇게 주면 고맙긴 한데. 예. 약간 그래서 이제 한번 모바일 상에서 보거나 이제 그거를 한번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런 근거 자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한번 올려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국토해양부에서 유권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제 유예 기간 한 달 동안 이제 얘기가 돼야 될 내용이다. 이게 이제 또 문제예요. 이거. 부동산 물건이 타 부동산에서 진짜 문제. 부동산에 갖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이게. 예. 계약이 되었는데 계약 여부를 알 수 없어서 건물주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확인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받지 않아. 그렇다고 내릴 수도 없어. 그리고 연락도 안 돼. 거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해당은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소명 자료를 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자료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표시해 줬습니다. 이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소명 자료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라서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위의 경우에 공인중개사가 물건 계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시도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야 되겠죠, 저거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근거 자료를 만드냐면 인터넷 광고 확인서 아까 말씀드렸던 후반부에 설명드릴 인터넷 광고 확인서에 거기에다가 계약 시 통지하는 문구 주인이 계약이 되면 통지하겠다라는 문구를 하나 넣어놓는 거예요. 그 의무상으로 이제 그걸 넣어놓는 거라고요. 나중에. 넣어놓는데 사람들이 체크하면서도 실제로는 안 알려주겠죠. 까먹고 얘기 안 해줄 가능성이 90% 급하게 이상이에요. 뭐 특히 비싸게 받은 분은 모르지만 싸게 받아서 좀 씩씩거리고 있는데 아니, 그리고 뭐 부동산에서 다 알려주는 계약하기 전에야 마음이 급하지만 계약하고 나면 신경 안 쓰니까. 거기다가 매도인에 대한 책임은 법적으로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 했는데 네. 통지 안 해서 뭐 문제되는 발생된 건 거에서 없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필요 때문에 이게 실제적인 효과는 없겠지만 여기에 문구를 삽입해 놔야 근거 자료가 되는 거죠. 그나마 없는 그리고 것보다 통지해주기로 약정까지 해놓고 본인이 안 해줬다. 안 해줘서 내가 늦게 알았다. 그래서 아니면 내가 통보니까 안 되더라. 전화를 했다. 근데 이제 전화를 했을 때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통상적으로 그냥 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면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카페 첫 페이지에 실습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실습 파일에서 자료를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민을 가거나 어떤 관리자한테 대리로 맡겼거나 아니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요새 기분이 안 많습니다. 물건 알아보고 전화받기 좀 요새는 좀 그런 분들 의외로 좀 있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죠. 전화받기 싫으니까 거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럼 전화해도 전화가 안 가거든. 그냥. 그리고 일부러 공인중개사랑 그 사람 관계가 안 좋았을 경우에 너 엿먹어라 하고 더 그러겠죠. 일부러 전화 안 받고 일부러 확인 그럴 안 수도 해준 있고. 다음에 신고하는 거지. 그럴 수도 네, 있고. 신고를 해버리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보이는 전환 이력 같은 거를 캡처를 다 해놔야 돼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문자 발송 내역 등을 캡처를 해서 일단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보관을 해서 이거를 과태료를 때리겠다고 했을 때 근거 자료로 제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뭐 통화했던 내용 그런 것들 의뢰 다 해놔야 돼. 그거를 어렵지 현실에서는. 여기도 보면 나오네요. 의뢰인분들이 즉각 답해주지 않죠. 현실에 안 맞는 맞는 얘기입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좀 현실적인 너무 과하게 어려운 잡아놓은 거예요. 말이 안 부분이 되는 있죠. 거죠. 근데 어쨌든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는 음성 녹취록도 가능하죠. 네, 음성 노출록. 네, 음성 녹취록도 가능한 거죠. 그럼 부동산은 전부 음성 노출록 다 100% 다 해놔야 되지. 안 해놓는 그러면 게 뭐 좋아요. 10중 8구 다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예요. 누군가 이제 신고하게 되면 다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거 시행되고 나서 신고 엄청 들어갈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아니어도 지금 신고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더 많을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정상적인 거, 뭐 아마 이 방송 보신 분들은 많이 당하셨을 거예요. 같은 층수에 3억 2천, 3억 3천이 뜬다는 거죠. 고객은 보면 같은 걸로 알아. 근데 101호, 102호거든요. 근데 101호, 102호 같지 않아요. 가격이 같죠. 물론은 분양가는 같지. 단지 딴 데는 확장을 해놨고 인테리어 해놔서 3천만 원 비싸고 그쵸. 하는 기본형이라서 가격이 다른데 보는 사람은 101호인지 102호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자기는 101호 받았다. 그럼 딴 사람이 102호 얘기하면 가격이 다르다고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 네. 아마 뭐 경험을 하신 분들 많을 거고요. 뭐 저도 뭐 경험이 있어서 사실은 네. 뭐 벙 뜨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네. 그 물건 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객은 안 믿는다는 거죠. 자기가 딱 결정을 내려는 상황.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아마 그냥 난리가 날 것 같고 이제 물건을 의뢰하는 사람도 그렇고 머리가 아플 거예요. 여러분들도 되게 힘드실 거고.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법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책은 세워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과태료 500만 원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저기 근거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아유 부동산 해먹겠냐고. 부동산을 해먹겠냐고 못 해먹겠죠. 참 네. 방송이라서 막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요. 동의합니다. 네, 어려워요. 자, 개설 등록자가 다른 명의의 네이버 아이디로 개설 등록자의 정보, 소속 공인의 정보를 표시하고 광고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개설 등록자와 그러니까 김창원 회장님이 이제 중개업을 하고 계신데 네. 제 아이디를 가지고 김창원 회장님이 아이디 제가 좀 한다. 하는 것처럼 이제 쓰는 거죠. 그건 안 되겠죠, 뭐. 되죠. 되나요? 네, 이건 상관이 없는 게 내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가지고 내 중개사무소를 홍보한다 하더라도 소비자가 봤을 때 그 아이디가 다른 사람 명인지 누구 명인지는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물건을 광고하는 사람이 그리고 진짜 개설 등록자이고 대표자이고 등록 번호인지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딴 데서 광고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데 내 아이디만 아닐 뿐이에요. 네. 근데 거기 내용에는 내 사무소의 명칭 이름이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들어가는 경우. 그러니까 명의, 아이디의 소유자가 네이버 아이디의 광고 소유자. 주체도 내 거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거기 내가 표시한 거에 대해서는 어디에서든 내가 다 들어가 있으면 괜찮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디가 그건 그렇죠. 내 거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네이버 거예요. 광고하는데 네이버가 내 거는 아니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이디가 그게- 누구 거냐, 뭐 신랑 거든 애들 거든 상관없다. 거기 블로그에 들어갔을 때 이 운영자가 개설 등록자냐 아니냐만 판단할 수 있으면. 그리고 뭐 내 거랑 똑같이 또 뭐 아까 규정은 다 지켜야 되는 거니까.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면 5개의 아이디가 있어요. 네이버는 한 사람당 3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5개 아이디가 있으면 5개의 똑같은 간판을 걸고 똑같은 중개사무소 명칭으로 같이 홍보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이버 아이디가 5개 있으면 5개로 다 내 광고를 개별적으로 올려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만 저축되지 않으면. 네, 광고법에만 위배되지 않으면 그건 상관없다 이거죠. 그렇죠. 아니 블로그를 6개 운영하든 10개를 운영하든 그건 내 맘이지.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지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궁금해 너무 예민하게 뭐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광고 규정에는 맞게만 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프랜카드 광고 시에는 어떻게 할까요? 프랜카드 광고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아까 보면 뭐 신문 광고 기타 등등 뭐 다 똑같다고 표시했던 것 같은데. 프랜카드 광고도 공인중개사 사무소명, 대표자 이름, 대표자 전화번호, 등록번호, 사무소 주소. 그러니까 이 대표자 전화번호는 이제 그 등록증에 나와 있는 그 전화번호. 그렇죠. 그 등록된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거. 대표자 전화번호, 네, 그 그래서 대표자 이름도 마찬가지. 프랜카드 홍보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된다. 모든 곳에 다였어요. 제가 아까 봤던 거에는. 당연하죠. 회사 물건 광고할 때도 회사 허락을 받아야죠. 네. 저거 회사 거 그럼 대표한테 받아야 되나요? 저건 또 말 많겠네요. 그러게요. 저 대표자가 저거 참. 자, 소비자가 광고 의뢰 시 애초부터 물건의 정보를 잘못 알려줬어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있죠. 예. 있습니다. 물건 의뢰자가 잘못 알려줬어. 그래서 내가 잘못 올렸어요. 그럼 이거 과태료부과 대상이에요? 아까대로라면 대상인데 이제 뭐 여기 소비자라고 한 이제 뭐 임대인 아니면 뭐 매도인이 되겠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때 뭐 해주면 뭐 본인이 잘못 알려줬다든지 뭐 이런 걸 해주면 제 생각엔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줄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잘못 올렸다 내가 잘못 얘기했다라고 해줘도 과태료 대상이죠.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참 그게 구별이 안 돼서. 이거는 소속 너네 공인중개사가 의무다. 이거는 확인하는 의무를 거. 확인해야 되는 거다. 확인해서 물건이 정확한 정보인지를 너네들이 확인해서 올려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를 의뢰자의 의견만 듣고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과태료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약간의 뭐 되고 안 되는 부분은 있겠어요. 한 사람 아이디로 여러 중개업소 광고가 가능한가요? 아이디 하나에 제 거 아이디 하나에 그러니까 제 여러 분이 블로그에 내 거로 쓰는 가능할 것 같은데. 제 블로그에 저도 하고 저도 거기 그 블로그에다 글 쓰고 딴 분도 거기 와서 글 쓰고 그러니까 박 원장님 블로그에는 뭐 김창한 부동산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죠. 이렇게. 가능하죠. 안 될 게 아까 없죠. 거꾸로니까. 그러니까 글 하나에 대표 공인 중개사와
정보가 들어가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 정보 들어가서 한 개의 글에 내용이 들어가고 또 하나의 매물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부동산인데 다른 공인중개사의 대표의 내용이 들어가고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게. 당연히 가능한 거죠. 그거는 될 것 같습니다. 이걸 블로그라 생각하지 마시고 홈페이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 어떤 홈페이지에 여러 사람이 매물을 올리잖아요. 네이버 광고요. 네이버. 그러니까 네이버 광고 맞죠. 다 올리잖아요. 네이버 똑같잖아요. 네이버 하나는 플랫폼 안에 다 많은 사람이 다수의 물건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도 똑같죠. 블로그 하나에 한 사람의 명의라 하더라도 거기에 다수의 포스팅 하나에 광고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들이 개별적으로 다 지킨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유튜브나 네이버로 사진이나 영상만 올려놓고 가격이나 주소를 숨길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죠. 숨길 수 없죠.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유튜브 상에서 블로그는 이렇게 글로 글이나 써서 사진으로 보여주는데 그럼 유튜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진으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유튜브는 사진으로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하나 딱 중간에 좀 한 2초, 3초 딱 띄워주면 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제일 처음에 띄워주는 게 가장 문제 소지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제일 처음에 띄워주는 게 문제 소지가 없고. 왜냐하면 그거를 한 5분 있다가 보여준다고 하면 일부러 영상을 뒤에다가 밀어서 앞에만 보다 나간 사람은 이거는 광고법 위반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띄워놔야 그런 오해 소지가 없겠죠.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서 유튜브에서 처음에 딱 틀었을 때 뭐 한 3초 또는 4초 정도를 음악을 틀어주면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해당 물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맞아요.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뭐 하신 분들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세요,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말로 하면 휙 지나가 버려서 눈으로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하지만 사실은 글도 사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올려주죠, 글도. 아니면 동영상에 이제 글을 띄워주든지 이렇게 많이 합니다. 가격 정보가 잘못되었으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데. 그렇죠. 가격은 뭐. 네. 가격 정보라는 거 잘못됐다는 건 뭘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매도인이 뭐 가격 정보 알려준 거가 잘못됐나요? 근데 그거는 물건 중개 확인서 거기에 가격란 있잖아요. 가격란은 걔네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물건 의뢰인이 의뢰한 가격대로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 지금 생각나니까 가격 정보에 대해서는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같이 상향하는데 뭐 하향할 때도 마찬가지 같은데 금액이 계속 바뀌어요. 그러니까 3억 2천이었던 게 조금 올라가는 것 같으면 그 다음 부동산은 3억 2,500 조금 갔다가 다른 부동산 갈 때 세 번째 네 번째 갈 때는 3억 2,500이 아니라 좀 더 올라죠. 3억 3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과 세 번째는 이제 금액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그 매도인이 저는 3억 3천에 내놨는데 여기는 3억 2천이에요. 그런 거예요. 자기가 예전에 얘기한 거 생각 안 하고. 근데 여기는 모르죠, 사실은. 물론 이제 뭐 공동망 통해서 같은 동호수인데 여기 올라갔으니까 여기 가격 올렸나? 뭐 아니면 내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공동망이 안 돼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박종현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1천만 원을 올려서 이쪽 부동산에는 예를 들어서 5천에 내놓고 그리고 좀 있다가 시세가 조금 올라가는 거 아니까 다른 부동산에는 얘를 7천에 내놓고 그럼 5천인데 7천 얘기는 안 하거든요. 근데 5천원 내놓는다다가 내가 7천 내놨다가 얘기 안 하고 조정 안 해주면 되는 그러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건 의뢰서의 가격은 적잖아요. 그걸 자기가 그거를 근거를 해서 본인이 거기다가 이거에 팔아달라고 적어놓은 금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처음에 의뢰받았던 금액 그거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문제되면 제시하면 되긴 하겠네. 나는 의뢰를 이렇게 받았다. 나중에 변한지 몰라도 이래서 광고한 것도 하면 그렇긴 하네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조금 이제 실전에서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 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과태료 때릴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거는. 문제 될 때 그런 거 제시하게 되면,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다면 괜찮은 것 같긴 같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8월 20일에 시행 전에 한 것은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그 전화상으로 한 거는 녹취해 놓으면 괜찮습니다. 예, 전화상으로 한 거는 녹취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전화로 물건을 내놓거나 현장에 오지 않아서 광고 의뢰 확인서 같은 거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아까처럼 뭐 구글 폼이나 네이버 폼을 이용해서 또는 한방에서 어떤 틀을 만들어서 그거를 매일 뭐 이렇게 쏴주거나 해가지고 그거를 문자로 쏴주거나 해서 클릭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하면 뭐 한방의 홈페이지 안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제가 지금 이명우 선생님 말씀드린 얘기는요, 제가 협회에 들어가서 한번 건의를 해볼게요. 한방에서 그런 기능을 넣어주면 어떻겠냐라고 한번 제가 건의를 해볼게요. 8월 20일 전에 올린 것은 네, 추가 정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돼요. 네, 그거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다음 공실 상가에 임대 문의 플랜카드 부착할 때도 계절 등록을 써야 하나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모든 써야죠. 거 다였으니까. 네, 다 써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광고는 그냥 신문, 방송, 모든 인터넷 뭐 광고는 다 다. 그냥 다. 모든 무조건. 광고는 전부 다. 아까 규칙대로 부동산 이름, 등록번호, 뭐 전화번호, 그다음 대표자 이름 이건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맞죠? 네. 예. 아까 공부하는 바람에.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좀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카페에서 보시면 자, 우리 K마서 카페로 오셔서 여기 카페 첫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아이고 너무 커졌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실습 파일 다운이라는 항목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에서 다운을 받으시는 거고요. 8월 20일 이전에 했던 것에 대해서는 소급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냥 놔두면 프랜카드도 이미 붙어져 있으면 내버려두면 되는 거죠. 아, 영업 열심히 하시는 분 있어요. 플랜카드 얘기하고 하시는 네, 분.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소금이 없는 사람들은 5가지 항목만 올리면 돼요. 자, 여기 실습 파일에 보시면 8월 21일 날 공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여기 내용 있잖아요. 자료 다운. 요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공부법 바뀐 것에 대한 뭐 내용들이 쭉 있고요. 조문이고요. 제가 부동산 인터넷 광고라는 한글 파일을 하나 올려놨어요. 요거를 지금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를 내 컴퓨터에 저장을 해서 제가 바탕화면으로 열어볼게요. 이거 회장님 아이디인가요? 예, 이거 제 걸로 할게요. 아까 제가 올리느라고. 네. 주인이 직접 플랜카드를 못하는 거네요? 주인 직접 그거 못하는 건 아니겠죠? 그거 말이 안 돼요. 가능하죠. 직거래 본인들끼리 네. 직거래 물건 주고받는데 왜 못하겠어요? 주인 직접 거래하는 경우. 네, 그거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아까 양식하고는 다르겠죠. 뭐 그분이 뭐 그런 건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개인이 하는 것까지. 자, 일단 화면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제가 만든 부동산 인터넷 광고 확인서예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약간 음영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음영이 있는 부분. 색이 좀 칠해져 있는 네, 여기 거군요. 부분에다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거래 형태를 매매면 예를 들면 내가 단독 주택이다 여기 체크 매매냐 매매 체크 여긴 V자는 아니고 영자로 넣어야 될 거. 영자든 V자든 체크 아, 영어로 V자 넣으면 되니까. 예. 예. 그러네.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해주시는 거고 지번 포함을 전체 주소로 노출하겠냐 아니면 읍면동만 하겠냐 이게 동의할 이제 때하고 안 할 때는. 단독 주택하고 단독 주택 위의 주택하고는 요게 층수 대신 저중 고층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거. 네, 예. 그리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면 되고 여기에 보면 계약 완료 시 공인중개사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함이라고 돼 있잖아요. 아까 그 별도로 문제 예, 장치로. 여기 체크하라는 거죠.
체크, 무조건 체크되게. 그 다음에 여기도 공동중개 시 공동중개하는 사무소에서 인터넷 광고하는 것에 동의함. 여기도 무조건 체크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체크를 이런 식으로 이쪽에 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오른쪽으로 직원까지 다 포함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본인 그 신상이 털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보통 요렇게 그 다음에 얘 요렇게 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체크를 해주고 나면 내가 전속 중개 물건인데 이걸 할 필요 있느냐? 할 필요 있죠. 왜냐하면 나중에 전속 중개를 하고 있다가 물건이 안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아유 이거 안 되겠네, 공동 중개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때 가서 또 주인한테 바쁜데 오라고 해서 서명하거나 또 동의를 또 받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해놓고 내가 안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안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동의함에 체크를 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고 외에 광고 시 필수 기재사항들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요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본문 내용 안에.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쵸. 아, 이거를 많아졌습니다. 블로그에 글 쓸 때마다 이거를 다 넣는다는 게 이거 어디 하겠어요? 일일이 넣는다는 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쓰면 되겠지만 네. 단독주택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토지 이런 거 하는 물건 분들은 하나 나오면 이거 전부 다 띄어서 서로 띄어서 다 조사를 해서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파트도 그러네. 아파트도 전용 면적, 공급 면적 이게 약간씩 다르잖아요. A, B, C 타입 있고 막 이래서 네. 사실은 다르거든요. 약간씩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틀을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 자, 공인중개사 정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시면 제가 이거를 틀을 만들 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생각을. 요게 좀 수정이 돼야 돼요. 관리비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야 되잖아요. 나눠지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관리비에 대한 것을 넣는 항목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생각 못 했네, 이거. 그래서 요 관리비에 대한 부분 요거는 제가 수정을 해서 제가 내일 오전까지 업로드를 다시 시켜 드릴게요. 이것도 패턴이 되겠네요. 그거를 제가 해결하려고 지금 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안 그러면 뭐 하려고 제가 지금 이거 강의하겠어요. 자, 그래서 방법. 일단은 얘를 이렇게 복사를 해요. 이렇게 복사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보세요. 블로그 글 쓰는 화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띄워놨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인용구를 넣어요. 아까 한 분이 말씀하셨는데 인용구를 넣고 여기다가 예? 컨트롤 V를 해버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으로 표로 해서 들어가겠죠. 표로 들어가죠. 왜 복사가 안 됐나? 이거는 제가 인용구를 넣는 것을 안 해봤는데 안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네. 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예. 인용구에 글만 들어가나. 인용구에 넣으려고 했더니 안 들어가.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차선책을 또 만들었다 이거죠. 아니, 하게 아까, 만드셔가지고. 예, 아까 회원님이 인용구 얘기를 하길래 그 좋은 생각이다. 그 인용구에 원래는 넣으자. 표에다 그냥 넣으실 생각하신 거죠. 그랬는데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인용구에 넣는 것은 이제 어렵고. 인용구는 간단한 글만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컨트롤 V를 해볼게요. 컨트롤 V를 했을 때 요 나오는 상황까지 제가 다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요 면적까지 다 감안한 거고. 예, 면적까지 감안해서 깨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금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넣어주고 글을 쓰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패턴에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특히 요 윗부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네, 똑같으니까. 요 위는 변하지가 않고 밑에는 요 부분들, 요 글자는 동일하지만 밑에 부분들은 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방수나 이건 변하니까 밑에는 상관없어요. 패턴이 안 걸려요. 근데 요 타이틀들이, 위도 그렇고 타이틀도 그대로 있어서. 요 위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요 한글 파일에 보시면 이어진 파일이 하나가 있고 얘는 떨어진 파일이 있어요. 그쵸? 예. 자,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를 일단 자료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컨트롤 C에서
여기다 컨트롤 먼저 V를 놓고.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먼저 붙여놓고요. 그럼 이제 요거는 이제 된 거잖아요. 네, 요거 뭐 중간중간 이제 바뀌겠죠. 물건 그 따라서. 다음에 이제 요 파일 있잖아요. 요 위에 처음에 파일을 했던 파일. 예, 요거를 이제 컨트롤 C를 해서 파워포인트 같은 파일에다가 아, 그래서 오픈 캡처로 해가지고요. 아니요 새로 만들기를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럼 이제 거기 주소하고 등록번호 다 적혀 있겠죠. 예, 다 당연히. 적혀 있는 상태겠죠. 자 여기서 얘를 표 여기 있어. 표. 가만 있어봐. 네, 그거 맞고 여기 한번 서식 한번. 네. 도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네네네. 도용으로 써왔는데. 여기서 이제 도형 채우기나 이 부분 잠깐만요. 다르게 나와. 표 이제 됐어요. 표 크리 됐어요. 표 디자인. 네. 표. 음. 도형 채우기 색깔을 뭐 이런 식으로 주고 그 다음에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아, 글씨는 그대로 놔두고 네. 그 안에 있는 색이라든지 굵기라든지 그래서 뭐 여기서 이런 거를 글꼴을 바꾸는 거죠. 이런 걸 좀 변경을 시켜라. 그래서 글꼴을 뭐 헤드라인처럼 바꾸고 글자 크기를 좀 키우고 얘를 늘려주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킨 다음 얘를 Shift F10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을 해요. 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쓰면 좋아요. 파워포인트로 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틀에서 계속 바꿔가면서 아예. 네. 그렇게 바꿔가면서 해도 되고 또 하나는 우리 미리 캔버스 아시죠? 네. 예, 미리 캔버스에서 거기에서 틀을 만들어서 다른 채로 그림이라든지 바꿔서 뭐 글씨체를 바꿔서 써요. 예, 바꿔서 거기에서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돌려가면서 하는 거기보다는 방법. 파워포인트가 편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여기서 만들고 색깔 뭐 글씨체 바꾸고 하는 게.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저장 아니면 이거 오픈 캡처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에서 얘를 컨트롤 C, 그다음 컨트롤 V 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요. 그쵸? 그 다음에 얘를 컨트롤 D 해요. 그 다음에 미리 바꿔놓는 거예요. 월화수목금토일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해당되는 글자를 다 하나하나를 미리 바꿔놨다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쓰세요. 1, 2, 3, 4, 5,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만들어서 돌렸으면 그 패턴이 안 걸리니까. 색깔 바꾸고 글씨체만 바꾸는 거로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사실 글씨 내용은 똑같은 거잖아요. 색깔 갖고 헷갈리는 글씨체는. 글씨체는 이제 똑같은데 글씨체가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크기가 바뀌고 배경화면이 바뀌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땐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얘는 그대로 넣어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없고 중간에 있는 대신에 이제 글자들이 숫자들이 바뀌니까 괜찮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당 물건은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도 제일 위에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것도 예를 들면 제일 위에 넣어야죠. 컨트롤 C에서 그것도 파워포인트로 끌고 가야 되겠네요. 예, 이것도 여기다 넣고 컨트롤 V에서 근데 물론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저것도 색깔인데 그 크기 좀 바꿔가지고 네. 또 혹시 또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색깔을 여기서 바꿔도 되고요. 그러네요. 예, 여기서 글자 크기를 좀 키우거나 줄이거나 글자 색깔을 바꾸거나 글자체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서 해도 되겠죠. 제 생각엔 파워포인트에서 바꿔가지고 그냥 그림으로 갖고 오는 게 더 안전할 것 같긴 해요. 제 생각 같아서는. 네. 따로 실습 수업 해주시면 안 되실까요? 그렇네요. 기존 사진에 거래 완료가 더 네이버가 좋아하지 않을까요? 변동이 덜 하니까요?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뭐 예를 들면 기존 사진에 사진을 한번 이런 물건 사진이 있으면 얘를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얘를 수정에 들어가서 이제 이걸 그게- 올렸는데 그게 거래 낫겠네. 완료가 됐다. 그럼 얘를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서 편집 들어가면 되니까, 그렇죠? 네, 편집에 들어가서 거기다 글씨 쓸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텍스트 형태로 여기다가 넣어서 상규 물품은 거래가 며칠자로 됐습니다. 좋은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써주고 얘를 키워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네요. 예,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림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무리만 없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네. 크게 변동도 없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진은 넣지 말고 기존 사진 위에다가 이렇게 글씨 쓰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분이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기존에 있는 한글 파일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당 물건은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서 수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에다 거래 완료되었습니다가 넣는 거. 그리고 가능하면 위에 상단 보자마자 볼 수 있대. 제일 밑에다 넣지 마시고. 가끔 사진 보면 제일 밑에만 넣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글 쭉 써놓고 사진만 4개, 5개 쫙 붙여놓으면 그 글이 제일 밑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글 수정은 그러니까 블로그의 컨텐츠의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정도의 수정이 아니면 상관없다고. 근데 요거는 이미지 하나에 글자 몇 글자 정도 들어가는 정도의 수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블로그 순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정은 아니라서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간단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사진이 이렇게 있는 분들은. 네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한번 뭐 수업을 하죠 뭐. 그래서 요거 바꾸는 방법이나 또 요거에 대한 틀을 좀 만들어서 한번 제가 이제 그 테스트도 한번. 한글 파일로 한 거랑,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요거 한글 파일로 만든 거랑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 폼이나 이런 걸로 하는 방법이랑 엮어서 한번 생방송 시간에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대충 이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튜브는 어렵지 않겠죠. 삭제 비공개 안 해도 되고요. 제곱미터로 바꿔야 돼요. 제곱미터로. 아까 법적으로 나왔습니다. 제곱미터로 표시하라고요. 네. 평을 제곱미터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곱미터 접고 가로 열고 평 적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네, 제곱미터는 반드시 표시해야 돼요. 제곱미터는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고요. 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 채널이 있으면 여기서 동영상에 들어가서 어떤 채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들어가서 수정에 가보면 동영상 수정에 가보면요 여기 썸네일을 입력할 수 있잖아요.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이 썸네일을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틀을 하나 만들라는 거죠. 거래 완료로. 뭐 이거 간단하겠죠. 뭐 다른 방법. 이거 그러면 이 이미지 거래 완료를 어떻게 만드느냐? 영상에서 그냥 스톱, 오픈 캡처, 해가지고 만들어도 될 것 같은데 네, 오픈 캡처로 컨트롤 시프트 R을 눌러서 그대로 그냥 거기서 글 써버리면. 네, 이렇게 캡처를 한 다음에 아이고 제대로 됐나?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한 다음에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컨트롤 V 하고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 찍고 거래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준 다음에 뭐 글꼴을 좀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손은 안 쓰거나. 크신데 글씨는 커요. 네. 확실하게 그럼. 네. 이런 식으로 써서 얘를 저장을 시킨 다음에 썸네일로 넣어주면 되겠죠. 네, 썸네일을 바꿔주면. 진주부동산키님 야, 드디어 이제 축하드립니다. 유튜브 수익 계정이 수익 계정이 생기셨네요. 생겼네.
광고 수익 통장도 만드시고, 예, 축하드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저장을 해서, 이거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Shift F10 눌러서, 그림으로 저장. 그래서 제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시킨 다음, 그 다음에 유튜브에 가셔서, 여기서 동영상 수정으로 들어가셔서, 여기서 미리 보기 이미지 업로드 눌러서, 지금 바탕화면에 저장한 거 열기. 2메가가 넘네요. 그러면 오픈 캡처가 낫겠네요. 예, 이게 너무 커서 그러나요? 커서 그런가 봐요. 아니 2메가 들어갈 겁니다, 그냥. 이게 2메가가 넘는데요. 그 용량 넘어간 거구나, 지금. 예, 이게 넘어서 이럴 때는 간단하게 그냥 그림을 줄여야죠. 예, 요거를 오픈 캡처로 그냥 줄여가지고. 줄일 필요도 없이 그냥 다시 캡처하면 돼요. 예. 그렇죠. 예, 다시 캡처해요. 그래서 다시 업로드 눌러서 그림일 왜 안 보여요? 캡처 여기 들어있구나. 여기에서 열기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넣어서 저장하면 요게 거래 완료됐다고 들어가겠죠. 이거를 삭제할까요? 확인. 유튜브는 뭐 크게 유튜브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아요. 관리만 좀 신경 써주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가 지수에 잘못하면 패턴에 걸릴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 같은 걸 갖고 올 때 요게 지금 1280에 720이나 1980에 딱 맞는 사이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딱 이렇게 놓고 이제 작성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 사이즈가 지금 정확하게 유튜브에 올라가는 사이즈랑 사이즈죠. 딱 맞는 사이즈니까. 근데 이제 한글 2010, 파워포인트 2010은 비율을 16대 9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4대 3 비율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오늘 요 정도 말씀드렸는데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그 한 달 동안에도 이제 또 이런저런 유권 해석이 나올 것이고 또 질의가 들어갈 것이고 네네. 공인중개사협회에서도 이제 또 저희도 이제 회원들한테 뭐 이런저런 뭐 질문 뭐 문의 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제 요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원론적인 것들을 해줄 건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할 거예요. 답변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 이제 되게 피곤해질 거거든요. 협회가. 그렇긴 한데 또 궁금사항에 대해서 답변 안 해주는 것도 답변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죠. 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협회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못 해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이런 거는 협회에서 해주는 게 맞는데.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뭐 모든 회원들이 다 가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지금 협회에 의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제가 오늘 발표된 거를 우리 회원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일이 많아졌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최근에. 네. 관리도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물론 이제 잘하신 분들은 뭐 기존적으로 했던 분들이라서 큰 무리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던 분들은 의외로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뭐 등기부 등본,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뭐 등등 해가지고 많은 대장들을 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표시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최근에 좋은 사이트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어쩌거나 시간적인 노수, 시간적인 소모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나름대로 찾아보고 그런 노력을 해야 남들보다 좀 영업을 좀 수월하게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했네요. 공장 창고도 주차장 대수를 써넣어야 하나요? 네, 당연히 넣어야겠죠. 네. 그리고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기존에 올렸던 매물권 중에 계약이 완료된 부분을 수정해 놓지 않았어요.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건지요? 아니, 무조건 안 한다니까요. 8월 21일 이전에 했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놔두셔도 돼요. 네이버의 건의에서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사항이니 거래 완료를 기재해도 블로그로 질서에 영향이 없도록 하면 안 되는지요? 당연히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네이버에서는 우리가 하는 블로그 이런 홍보성 매물 올리는 거 상위에 뜨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렇죠. 얘네들이 미쳤다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떴으면 좋겠고 정보성 글만 뜨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이버인데 이거를 뭐 국토부에 건의해서 얘네들이 왜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네이버에서는 해주지. 땡 잡았죠. 알아서 피해가야 될 입장이지 저희가. 알아서 도태되면 좋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네이버에서 굳이 뭐 우리를 공인중개사를 위해서 그런 걸 뭐 하려고 해주겠어요? 당연히 안 해주죠. 아마 네이버 광고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게 저축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더 타이트하게 넣으라고 할 겁니다. 그만큼 저희들은 더 많은 장부를 보고 거기다 또 기재를 해야 될 입장이라서 중개하시는 분들이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더. 적을 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걸릴 것도 많고 트러블 잡힐 것도 많고 일도 많아졌다는 얘기라서 참 어렵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렇게 어떤 것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하기 어려우면 블로그에 글을 쓸 때 땡땡 아파트에 대한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 뭐 이런 식으로 해주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위주로 좀 글을 쓰면은 더 좋지 않을까? 영상에도 그렇게 올리고 글도 그런 것도 많이 좀 쓰고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매물을 홍보하는 걸 하나하나의 매물을 올리지 말고요. 그냥 아파트에 대한 정보나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올려보세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게 클릭률은 더 높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이 사무실로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요 계도 유예 기간 동안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물건에 대한 세부 정보를 올리지 않고 그 전체적인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한 아파트별 동별 시세나 이런 걸 올렸을 때도 전화를 많이 받는다면 굳이 광고법을 적용하는 그 내용들을 굳이 일일이 다 넣지 않아도 노출시키지 않아도 홍보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제가 볼 때는 그것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기는 좋은데요. 현장에 있는 분들이 그 생망같이 시간을 빼서 그렇게 하기가 아니 근데 그게 물건 하나를 다 조사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그냥 그 아파트에 대한 시세를 적어주고 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는 게 이제 걱정인데 그거를 이번 기회에 테스트 해보라는 거죠. 한 달 동안. 하면 좋죠. 하면 한 달 동안 그걸 테스트를 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가 좋으냐. 그러니까 여러분 블로그로 올리고 요렇게 전화가 왔을 때 이게 그게 선생님처럼 공장 토지하고 좀 달라요. 공장 아파트는. 토지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좀 이게 틀려요. 공장 토지는 특정 매물의 홍보 효과겠지만 아파트는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평형에 정해져 있는 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를 단지 하나만 하나요? 그 단지 하나에 뭐 예를 들면 32평이면 32평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48평도 있을 거고 뭐 평수도 다양할 거고 또 그 아파트 하나만 하나요? 다른 아파트도 할 거고 다른 쪽에 있는 것도 할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돌아가면서 하면서 매물구도 올려보고 그러니까 병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전화가 오잖아요. 그럼 뭐 보고 전화했느냐 물어봐요. 유튜브를 봤습니까? 아니면 블로그를 봤습니까? 그럼 블로그에 어떤 글을 보셨습니까? 매물 글입니까? 아니면 시세 얘기해주는 글입니까? 정도를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판단을 해보는 거죠. 내가 해보니까 이거 매물글 전화도 좀 오는데 시세 정보를 보고 전화한 사람도 꽤 있네? 그러면 굳이 매물글 올려가면서 광고법 위배되는 것까지 막 힘들게 조사해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효과가 중요한 거지 뭐. 근데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 매물글도 쓰지만 정보글도 반드시 올려주고 계세요. 사실은 매물글만 보고 전화 받기는 사실은 이제 힘든 시대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그 근처에 경쟁 업체가 없으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매물글만 보고 그 물건에 그 중개사님을 믿고 전화한다는 거는 요새는 조금 힘들고요.
실력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전화를 하시기 때문에 일반 정보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판단을 할 때, 아,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건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지 마시고, 테스트를 해보라는 거지. 왜냐하면,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볼 때는 이거는 별로 아니랄 것 같은데, 사람들은 반응이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둘 다 병행을 해보고, 만약에 물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넣은 것이 효과가 더 확실히 있고 전화도 많이 오고 한다면 당연히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비슷하다면 간편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간간히 물건도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둘 중에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둘 다 병행을 해보세요. 때로는 물건을 막 세부적으로 이렇게 조사하고 할 시간이 부족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시세 정도나 이런 거를 간단하게 해서 1포스팅 하는 거고, 조금 시간이 될 때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해서 해주면 좋겠는데 할 때는 또 하기도 하고, 시간이 병행해서. 없는 관계로 이제 사진 하나 띄워놓고 밑에다 물건만 좀 적어놓고 그래. 많은 분들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이 예전에는 좀 많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봤는데 요새는 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도움이 돼야 좀 하는 부분이 있어서 요새 네. 뭐 시간 내서 자꾸 해야죠. 정보는 정보일 뿐 실질적인 물건에 전화를 할 듯합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을걸요. 부동산 물건은 글쎄요. 제가 요즘 뭐 거의 실전에서 있질 않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카메라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카메라로 사진을 멋지게 찍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전화가 오냐면, 내가 어디 나가서 촬영해 준다고 했어?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촬영을 의뢰를 해요. 이해되시나요? 그냥 나는 멋진 사진만 올렸을 뿐인데 사람들은 저보고 생각지도 않았던 촬영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보세요. 임유진 강사님 유튜브 강의 하시잖아요. 그분이 처음에 임대 사업에 관련된 내용을 정보를 많이 올렸어요. 그랬더니 뭐가 되느냐?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물을 올렸을 때 이게 꽂혀서 전화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보를 보고 왔다가 이분이 그래도 좋은 정보를 많이 주니까 내가 이분한테 의뢰하는 게 더 나한테 더 유리할 것 같고 더 진솔할 것 같고 그런 많이 느낌이 아는 것 있으면 같고. 신뢰성이 있고, 그러면 이제 이 항 물건 내놓을 거면 이분한테 내놔야겠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뭐 토지, 공장,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어디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알고 있는 회원분 중에서도 그런 분 계세요. 아주 뭐 거래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 계시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글도 열심히 쓰시고, 근데 뭐 매물만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걸 전부 하신다는 거죠. 내 지역이 아니라 주변 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급할 수 있는 물건도 늘어나는 거죠. 점점. 왜냐면 외부에 대한 것도 쓰다가 보니까 이분이 이런 내용도 알고 보니까 여기 물건도 아는 모양이다. 그러고 전화가 온다는 거죠. 물론 그러고 그렇죠. 또 정보를 보고 또 물건도 보니까 또 물건도 있어. 이분은 제대로 하시네. 그러면 이제 뭐 올인 들어오고 또 그런 분들이 오면 또 손잡고 여러 명 이렇게 지인분들 다 끌고 오니까. 즉 그런 부분들은 이 광고법과 관련 없이도 제가 늘 강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 올릴 때 고객을 설득하지 말고 유혹하는 걸로 해라. 이게 유혹이 뭐냐면은 가만히 있는데 스스로 전화 오게 만드는 게 유혹이고, 설득은 이 매물이 있거든요. 이거 괜찮거든요. 이거 사세요. 라고 하는 게 설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가장 좋은 거는 매물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올리는 것도 필요하고, 정보를 제공해줘서 나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를 높여주는 거, 그것도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물건만 보고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정보를 계속 보다가 방문한 사람이 있다. 그럼 둘 중에 계약 확률이 누가 더 높냐? 당연히 정보를 보고 온 사람이 높은 거예요. 많이 왜냐면 믿고 온 거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방문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게 계약 확률이 더 클로징이 높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네요. 물건이 없어도 공동 중개할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저를 그래서 믿고 오신 분이 제 물건을 보고 마음에 안 들어
와보니까 사실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면 저를 믿고 왔기 때문에 그 다음 걸 권하면 바로바로 흡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가 이제 다 있는 거예요. 한쪽에 몰빵하지 마시고 리스크를 생각해서 양쪽에 같이 하시라는 거죠. 왜 주식도 몰빵하면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도 해야 되는데. 그 유튜브도 해야 되는 거지. 유튜브도 해야 되는. 유튜브도 해야 특히 되고. 지금 상태에 보면 유튜브를 우리 회원분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광고 매체가 카페라든지 블로그는 굉장히 타이틀해졌거든요. 지금 그 표시도 잘 나고. 근데 유튜브는 빠져나갈 구멍들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많은 정보를 내포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아직도 일부분 잘하시는 분들, 뭐, 유저를 뭐 많이 이렇게 한 분들은 정보에 대한 걸 하고 있지만 진짜 물건에 대한 걸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회원분들도 보면 잘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유튜브가 특히 지방 같은 데는 뭐 아직도 많이 안 하고 계셔서 그 최근에 유튜브 통해서 많은 정보를 오고 또 부동산 정보도 많이 캐치하니까 우리 그 K마스터즈 유튜브 강의 요새 많이 해주잖아요. 해준 지가 벌써 한 1년 넘었죠. 그 전부터 제가 들었을 때 한 3, 4년 전부터 유튜버에 해야 됩니다 하고 들었었는데 한 4년 된 것 같아요. 제가 기억나는 게 4년 전에부터 이제 유튜브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할 때 유튜버가 부동산에서는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검색하면 유튜브가 안 나왔어요. 부동산에 관계된 게. 물건은 아예 없었고. 근데 지금은 뭐 잘하시는 분도 많고. 그럼 또 우리 계속 회원분들도 늘어나고 많고, 있고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코로나19 전과 지금이 비대면 사업들이 굉장히 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중기업도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코로나19 터져서 비대면 사업이 더 활성화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코로나19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이미 전부터 비대면이었어요. 일단 물건을 찾을 때 대부분이 인터넷을 보고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달라진 점은 동영상을 보는 사람의 숫자의 이 증가세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급속하게 더 빠르게 이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유튜브를 지금 시작하지 않고 내년에 시작해도 할만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내년에 시작하면 더 훨씬 더 늦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우리 K마스터즈 회원님들은 최대한 빨리 유튜브를 시작해야 되고요. 아까 미스터 카멜님이 말씀하신 유튜브에 참 좋은 집이 있습니다. 이 제가 보여드릴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집 되게 예쁜데요. 이 집에는 이런 좋은 점이 있고요. 이렇게 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라고 하고 끝내면 제가 볼 때는 광고의 가능성이 커요. 왜? 어떤 특정 부동산에 대한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딱 매물이 하나잖아요. 그 집 하나. 그 집 하나로 딱 한정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대부분 거기서 끝나죠. 예. 그러면 이제 뭐 그거는 그 주변까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만 올리면 광고라고 봐야죠. 광고로. 광고라고 봐야죠. 그나마 뭐 지방에서도 많이 하는 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은 아직은 부산은 많이 하는 것 그러니까 같고 이제 전라도 쪽은 아직은 그렇게는 아닌 것 같은데 지윤이 얘기하신 것처럼 물건을 올리기 싫어하는 매도인이 있는데 내가 허락을 받지 않고 올렸다가는 대박 나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제 안 그러니까 됩니다.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음. 네. 요즘은 또 드론도 많이 날리시잖아요. 요즘에 제가 드론 영상을 못 올리는데 드론이 AS를 갔어요. DJI 코리아 AS 센터에 있는데 지금 2달 지났거든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드론이 빨리 나와야 좀 무슨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거 뭐 DJI 또 타격을 또 다 그런 건 아닐 거고. 이게 이제 외국 회사 거라 수리를 하면 이게 부품이 없으면 아무래도 부품이 좀 그렇겠죠. 네, 부품이 없거나 고치기 힘들면 보내요. 중국으로. 보내서 거기서 고친 다음에 다시 와서 시간 많이 테스트 걸리죠.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송을 해주니까 비행기 안 타고 이제 배 타고 오면 네, 그런 게 좀 안 좋기는 해요. 그래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죠. 그래도요. 예. 이제 수입도 많이 하고 또 그래서 아까 뭐 그러니까 뭐 주름이 많이 저기 생겼다고 그러던데. 토지는 매도인들이 유튜브를 올려주라고 합니다. 아니면 올려달라고 하면 그렇죠. 네. 요새 아는 분들은 자기 매물 물건 빨리 나가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한테 저희도 부동산 할 때 보면 아파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분 전화가 올 때 얘기를 해요. 이거 저희 그 주인 거래소에서 광고 좀 올려주세요. 네이버 올려주세요. 아주 그러니까 얘기를 합니다. 드론을 좀 이렇게 잘 날리시면 주위 다른 부동산에서도
자기 물건도 좀 요거 촬영을 좀 해달라. 그래서 얼마 줄 테니까 좀 촬영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제의도 많이 들어온대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 듣긴 했어요. 드론 영상이 있는 토지를 중개하는 사람하고 그냥 토지 사진 딱 달랑 찍고 거기에서 이렇게 작은 앞만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서 중개하시는 분들 영상을 보면은 확연하게 퀄리티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 부분은 이제 공장 하시는 분도 상당히 아직 공장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입지 부분을 설명할 때 상당히 유리할 것 같아요. 공장 같은 경우도 아파트보다는 공장 토지 쪽이 그래서 확실히 맞아요. 드론은 유리할 것 같아요. 아파트는 드론을 날리면서 하는 것은 드론 이제 촬영 금지 구역도 많이 적용이 없는 되고 것보다 있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같이 보여놔서 괜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파트는 문제 사실 소지가 드론 있을 수 효과가 있어. 별로 없고요. 토지나 공장이나 지방 쪽에 계신 분들이 상당한 효과를 많이 보죠. 저희 원주에서 지금 한참 핫한 분. 네, 어쨌든 잘 원조부동산 보시더라고요. TV님이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그분들 이제 시작한 지가 작년도 1년 반? 1년 반 넘었어요. 예, 좀 됐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하시고요. 시작할 때 그쪽 지역에서 하고 있는 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그렇게 키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지방 쪽에 계신 분들은 경쟁이 덜 치열해요. 아직까지는 유튜버 활동하는 공인중개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그 지역을 빠르게 석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남들 다 하고 나서 어쩔 수 없이 나도 이제 안 할 수가 없네라고 하지 마시고 이왕 할 거면 빨리 하시라고요. 빨리. 박상래 원장님하고 이렇게 인연이 오래되신 분들은 4년적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된다는 생각 하실 겁니다. 360도 나올 때부터 드론 그걸 네. 얘기했으니까 예. 방송 유튜브 얘기하고 드론 그때부터 그게 벌써 얘기하셨으니까. 얘기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었는데 4년 넘었습니다. 그게 그때 했으면 지금 벌써 대박 났겠죠. 네. 있어요. 저도 이렇게 빠르게 뜰지는 몰랐어요. 될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될 거라고 조금 더 빨랐던 것 예상했는데 같아요. 예,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갈 거라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근데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점점 빠라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유튜브 하는데 광고료가 들어와요. 아유, 좋으시겠네요. 광고도 되고 광고료도 들어오고. 예. 광고도 들어오고. 예. 근데 광고로 들어오면 뭐예요? 음료수 하나 안 사주는데. 그건 그러네. 언제 음료수를 하나 하나 들고 오셔야죠. 아니, 음료수를 하나 서 택배를 좀 보내주던가, 첫 광고를 받았어요. 너무 기뻐서. 포도 나온 거. 비타민C 한 박스 보내드려요. 이런 거라도 좀,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 그래도 우리 회원분들이 저렇게 잘 되면 고맙죠. 네, 농담이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네, 농담이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기 이벤트 하잖아요. 네. 여기 보시면. 불이웃 돕기. 네, 맞아요. 불이웃 돕기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거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아니, 제가 이거 돈 갖겠다는 것도 아니고, 좀 불이웃 좀 도와달라는데, 좀 여러분들도 기부를 해주시면 좋겠고,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지금, 한 315만원 정도 모여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은 한 1000만원 정도 모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내신 분들 다 있고요. 통장 내역 다 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돈 10원도 어떻게 잘못되거나 할 여지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너무 그런 거 가지고. 아니, 그런 거 갖고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시고. 바빠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의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불이웃 돕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단돈 10,000원이라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죠. 다른 분들, 어려운 분들을 좀 도울 때 도움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되고요. 계시다는 것만 해도.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불이웃 돕기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못했는데, 아까 저기 내용에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학원 운영에 어려움을 좀 겪다 보니 이게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잘 나갈 때는 이제 못 나가는 게 안 보이는데 조금 어려울 때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느껴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행사를 기획했고 연말에 여기 회장님 계시지만 저희 K마스터즈 임원들과 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함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행사를 방문해서 하는 행사를 또 가지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단돈 많은 10,000원이 분들의 참여. 저는 뭐 한 사람이 20만 원 내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고요. 많았으면 좋겠어요. 많은 한 발이 분들이 20만 원 동참해주고. 5명 넣는 것보다 10,000원씩 20명 넣는 게 전 더 기쁘니까 금액이 많이 쌓이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일단 말씀을 다 드렸고요. 뭐 저도 뭐 아까 다 말씀을 드려서 네. 이렇게 회원분들 많은 분들 뵈서 아주 감사하고요. 네. 일단 부동산이 어렵긴 하지만 남들보다 앞질러가는 어쨌거나 지금은 살아남는 분이 끝까지 성공하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너무도 어려운 시대라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좀 어렵지만 어쨌거나 K마스터와 함께 우리 박상래 원장님 계시니까 이게 변하지 않는 분도 흔하지 않습니다. 뭐 일편단심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 이런 분 같이 해서 저희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회원분들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있으시면 또 전화상으로 뭐 질문 올리시거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릴 거고, 한 달 유예 기간 동안 또 저도 자료를 계속 모을 거예요. 그리고 모으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방안들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지금처럼 특강을 추가로 해서 더 좋은 정보를 알려드릴 계획이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가지고 해주시고, 이게 토크를 하니까 확실히 좀 덜 지루해요, 제가. 이게 맨날 혼자서 카메라 보면서 강의하는 것보다 옆에 누군가 이렇게 회장님 딱 낫죠? 계시니까. 아유, 그럼요. 강의할 때 혼자 말하는 거는 지겹거든요, 사실.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있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면 생각보다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 30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별로 할 말이 없었는데 막상 시작하니까 또 얘기가 많아져서 회원분들이 자꾸 질문하죠. 2시간 가까이 이 토크쇼가 예. 이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케마 토크는 우리 금요일 날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니어도 다음에도 또 계속 있으니까 토크에 많은 분들 참석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김창호 회장님이나 임유진 강사님이 케마 토크를 많이 진행하는데요. 출석 체크할게요. 자, 지금 9시 51분이니까 10시까지 출석 체크를 하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죠? 네, 출석 잠깐만요. 이거 화면을 전환시키고 출석 체크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 카페 중간 정도에 보면 케마 포인트 신규 도입 안내, 여기 네, 생방송 여기입니다, 출석 여기. 체크라고 네. 우측에 보이죠? 요거 들어가셔서 출석 체크하면 이제 포인트 드리니까요. 이게 뭐냐고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아니, 우리 케마 포인트 도입한 거 몰라요? 수업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주고요. 한 2달 됐죠? 네, 2달이 됐는데도 모르니? 포인트를 주고 그 포인트를 가지고 뭘 하느냐? 이제 온라인상에서 저희가 교육 같은 걸 할 때 돈처럼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네. 포인트 드리는 거니까 생방송 출석 체크 클릭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보시는 대로 이제 성함,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아이디 하고 이제 제출 눌러주시면 등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 이제 우리 박 과장님께서 요거 마일리지로 다 바꿔가지고 네. 입력해 드리고요. 카페 첫 다음에 쓰시면 페이지에서 됩니다. 카페 첫 페이지에서 내려보시면 요렇게 있고요. 생방송 출석 체크는 요거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요거. 그 다음에 요 신규 도입 안내 누르면요. 여기에 케마 포인트가 뭔지,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핸드폰 수강을 하더라도 K마서 카페 들어가셔서 하시면 돼요. K마서 카페 들어가셔서 요거 출석 체크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 오늘 안내는 다 네, 다 하셨고 저도 뭐 할 말은 다 한 것 같아요. 교육 끝나고 그냥 급하게 오시나 식사도 사실 못 하셨는데 네. 우리 회원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려고 오늘 밥 못 먹었어요. 늦게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강의가 늦게 끝나셔가지고 근데 그 네. 테마 토크는 뭐 7시에 잡혀 있는 상태라서 8시에 잡혀 있어가지고 오늘은 한 식사를 할 시간이 끼로 없었네요. 식사를 때웠고 다이어트 했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예, 점심 때 이제 라면 하나 먹고 지금 굶고 있어요. 배가 고파서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
한 11시 되겠네요. 네. 네, 집에 가서 이제 KM18기 타자 검증이랑 숙제 검사하고 또 그거 해야 되죠. 또 안 하면 또 전화해야 되고. 네, 안 하면 또 숙제 안 한 사람 있으면 전화해야 되고. 아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밥 먹고 한 새벽 한 1시 반 정도 되면 컴퓨터 앞에서 잠깐 카페 보고 2시에 자는 거죠. 네. 자, 오늘 캐마토크 앞으로도 많이 좀 사랑해 주시고 회장님이 그 달마다 새로운 뉴스들 같은 것도 많이 해 주시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자꾸 봐야 부동산 관련된 눈도 좀 띄어지고 지식들도 자연스럽게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테마토크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첫째 주하고 셋째 주 금요일 날 하는데요. 매달 첫째 주 금요일 날 하는 거는 대부분 그 전날까지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서 나왔던 자료를 정리해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정리해 드리는 시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때는 이제 타 지역에서 부동산 하시는 공인중개사님을 모시고 그 지역에 대한 특성, 부동산 정보, 그 다음에 그분이 뭐 잘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부각시켜서 모든 회원분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토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인트도 받고요. 네. 네. 오늘 수강해 주시느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회장님 시간에 또 와서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으면 또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에 또 변경되거나 뭐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사항, 도움될 만한 내용들이 있으면 또 한번 부탁을 드려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그럼 많으셨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좋은 밤 그러면 되십시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네.